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김민조 선생님과 이준영 선생님이 지으신 책을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의 사주일례. 정유, 경술, 갑인, 정묘. 수월에 간목이 근이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을에 되어 있는 경금도 있고 정화도 양쪽에 있습니다. 수월은 가을의 끝자락이다. 겨울로 접어들기 직전 곡식이 무르익는 이 시기 땅은 화의 기운을 일부 저장하고 있지만 실제 기운은 점차 차가워진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간목은 늦가을에 기운을 머금고 있으니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촉촉한 땅인 진토나 축토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 시점에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뿌리가 든든하다면 따뜻하게 보온한 채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봄을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뿌리가 약하거나 없다면 생명력을 잃고 결국 잘려 동량지목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일간 간목은 바로 아래에 인목을 두고 시지에 묘목까지 있어 뿌리가 살아있으므로 동량지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 참고로 동량지목이란 뿌리가 없는 죽은 나무를 잘라내어 건축자재로 쓰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따뜻한 화의 기운으로 보온을 받으며 겨울을 견디고 봄에 꽃을 피워야 하는 사명을 지닌다. 정화가 인목과 술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일견 강한 듯 보이지만 시지에 유금이 있고 계절 또한 가을의 말미이므로 시지에 유금이 있는 게 아니라 연지에 유금이 있죠. 연지에 유금이 있고 겨울 계절도 또한 가을의 말미이므로 열기는 그리 강하지 않다. 더욱이 정화가 지나치게 뜨겁지 않고 오히려 서리를 녹여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 사주는 조열하지 않다. 월지 술에서 정화와 경금이 모두 천간에 드러나 있으므로 인생의 초년과 말년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초년에는 살아있는 나무를 성급히 베어내는 형국이 되어 상처도 많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배우자 자리에 해당하는 일지 인목은 화를 일으키는 장작으로 작용하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부간의 협업이 원활하고 함께하는 공동작업도 길하다. 특히 일지의 인목과 시지의 묘목이 만나 상관인 정화의 불씨를 일으키므로 상관의 속성인 특수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작업에 종사하면 유리하다. 용신이 정화인 경우라면 정화의 열기를 활용하는 자영업도 길하다. 대운에서 화가 가장 유리하며 진운을 만나면 월지의 술과 충을 일으켜 지장간에 있는 화의 기운을 약화시키므로 다소의 막힘이 생긴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봉사의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개운에 도움이 된다. 지지에 묘, 유술이 포함되어 있어 묘는 해가 뜨는 시점, 유는 해가 지는 시점, 술은 어둠이 깔리는 시점이므로 인간의 생애주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가진 사주는 사람의 삶을 따뜻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활인업, 즉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직업과 인연이 깊다. 금이 왕하고 목도 왕하고, 근데 목생화도해서 경금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할인업이라. 그리고 초년의 유술이 함께 경금이랑 있기 때문에 목이 금에 꺾이는 형국이니까 어렸을 때는 좀 어렵다. 그리고 임목으로 배우자와 협업이 가능하고 면목이 살아있는 목이라서 봄 여름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목생화가 가능하고 화생토도 되는 거죠. 토기도. 할인업이 가능하다. 진을 만나며 월지의 술토가 충을 일으키니 지장간에 있는 화의 기운이 약화시키므로 다소 막힘이 생긴다. 두 번째, 정삭, 무신, 갑진, 임신. 신월의 간목이 지지에 진토를 깔고 있어 수분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신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신월은 나무가 성장을 멈추는 시기로 이때 태어난 간목은 과연 동랑지목으로 쓰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임수는 있으나 금인 경신금이 없으므로 나무를 벨 도끼가 부족하다. 즉 나무는 자라 이때 이를 잘날 수 없는 구조다. 사주 전반에 토금이 많아 목을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다행히 임수가 있어 수분을 공급받음으로써 나무가 겨우 살아난 형국이다. 본래 금은 목을 극하나 동시에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므로 금이 수를 도와 목의 생장을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다. 이처럼 목이 토금에 눌려 죽을 뻔하다가 수에 의해 간신히 구제받는 구성이므로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지는 지지끼리의 합작용 외에도 천간에 투출될 경우 천간의 뿌리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지의 사와 월지의 신은 사신합은 단순히 지지간의 합을 그치지 않고 시간에 투출된 임수의 뿌리가 되어 그 기운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말년으로 갈수록 운이 열리는 구조로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자리인 일지 진토의 지장간에는 계수와 을목이 있어 이는 일간 간목의 뿌리가 되어주는 동시에 수의 기운인 생조의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이로 인해 결혼 후에는 배우자 덕에 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삶의 기반이 안정되는 운세로 전개된다. 수목의 운이 좋고 토금의 운은 불리하다. 월지의 신금은 편관인데 무토 재성이 천간으로 나타나고 무토는 연지 사화의 뿌리가 있고 연간 정화의 생을 받아 상관생재의 구조가 된다. 편관이 근원이 되어 상관생재가 되는 이러한 구조는 편관의 특성에 따라 특수 분야의 기술직이나 개발 관련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에 유리하다.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세 번째, 신축, 경인, 갑오, 개유. 인월의 간목이네요. 인월은 간목이 초봄인 인월에 태어났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 곧 태양의 존재이다. 그죠? 태양이 떠야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연월천간에 경신의 서리가 깔려 있고 시간에는 개수의 비가 내려 태양이 떠오르지 못한 채 하늘빛이 흐리고 어두워져 있다.
다행히 지지에는 인호의 화가 있어 따뜻하게 보온해주고 있으니 바깥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도 집안은 포근한 느낌이다. 그 온기는 생명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아 만약 설이나 비에 꺼지게 되면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날 실내에서 난로에 의지해 지내는 모습처럼 당장은 생활에 지장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지만 대외적으로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해 큰 명예나 성공을 이루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여자일 경우 금이 관성이 되니 남자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남자라면 자식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고충이 따르기 쉽다. 다만 배우자 자리에 필요한 화가 자리하고 있어 부부 사이는 원만한 편이다. 이 화는 육신으로 보면 상관이 되어 자기 일을 할 때 만족도가 높은 구조가 되기도 한다. 상관이 오화 속에 기토 재성이 함께 들어있어 말솜씨나 기술이 곧 돈이 되는 형국이다. 지지에는 축인 오의 탕화살이 있으나 축인호가 탕화살이래요. 인어의 화기운이 좋은 관계 역할을 하기에 오히려 부지런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으로 발현되어 욱하고 폭발하는 기질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 대운이 금수로 흐르면 외롭고 힘들며 목화의 운을 만나야 비로소 운세가 튀게 된다. 특히 육금대운에는 용신이 화가 사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 모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갑인, 병인, 갑신, 무진. 인월의 갑목이 평관을 앉아있네요. 네, 여기에서 인월까지는 병화가 꼭 필요한데 병화가 있고 대신에 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생화마 화생토까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목이 초봄이 인월에 태어났다. 인목의 지장간에 있는 병화가 월간에 드러나고 시간에는 무토라는 높은 산이 자리하니 이는 마치 햇빛을 받아 우뚝 선 나무의 형상이다. 갑목이 인월에 태어난 데다 연간에 또 다른 갑목이 있고 연지와 월지에 다시 인목, 시지에는 진토가 있어 사방에 뿌리를 뻗은 모습이니 나무의 기세가 매우 강하다. 인월의 갑목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병화, 즉 태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온도를 식혀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때 화의 기운을 조절하는 설기용 토가 필요한데 습기 젖은 진토가 있다. 또한 나무가 너무 강할 때는 금으로 제어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병화가 천간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화의 기운이 미약할 때 해당한다. 이 사주는 병화가 천간에 뜨고 그 기세 또한 강하므로 강한 나무라도 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이사주는 금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고 지지에 있는 신금과 진토가 합을 이루어 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 보통 관성인 금이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천간에 떠 있어야 하며 지지에 있을 경우 그 힘을 온전히 쓰기 어렵다. 특히 이사주에서는 신금이 인목과 충을 하려는 찰나 진토와 합을 해서 충을 피함으로 인해 관성은 무늬만 있을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식신인 병화로 키워 주어야 한다. 키워 주어야
한글 맞춤법이 이게 맞나요?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수의 운을 만나면 불씨가 꺼지게 되어 나무는 더 이상 자라기 어려워진다. 특히 금은 수를 도우니 금을 활용해 재물을 취하려 한다면 오히려 관제수를 불러와 손해를 입기 쉽다. 금수운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이롭다. 원국에서 일시에 좋은 요소가 있으면 주변 환경은 평탄할 수 있으나 대운이 나쁘면 결국 본인은 고달프다. 이 사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병화를 비견이 힘껏 도와주는 구조이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꾸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여 아이디어와 기획을 주도하는 위치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적으로 더 적합하다. 이게 이제 모든 게 이 화로 모여서 그러나 봐요. 목생화 신진합으로 해가지고 임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토와 신금이 있어서 수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약한 수의 운을 만나면 활동하던 거가 임수운을 만나면 임계수의 운을 만나면 화하는 목생화로 가면 극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비겁이 비식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비식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신미 갑술 을해 미월의 간목이 을목도 있고 재도 있고 관도 있습니다. 간목이 목의 무덤인 미월에 태어나 기운이 약하다. 더구나 바로 밑에는 정화와 신금의 기운이 깃든 뜨거운 자갈돌과 같은 건토인 술토가 자리하고 있다. 지지 전반에 걸쳐 사오술로 조열한 기운이 흐르고 있고 이러한 건조함을 식혀줄 수분 공급이 절실한 형국이다. 시지에 개수가 있어 다행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바로 옆에 있는 술토의 극을 받아 간목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결국 물을 흡수하지 못한 나무는 가뭄 속에 방치된 채 말라 죽어가고 이처럼 기운이 빠진 간목을 정관 신금이 술미기의 조력을 받아 강하게 극하고 있다. 그야말로 겹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긴 한데 겹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관성인 신금이 많은 토의 기운에 의해 다소 묻히긴 하나 간목을 극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힘이 빠진 간목은 건조한 땅 위에 놓인 메마른 나무처럼 몸이 약한 사주로 나타난다. 이처럼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간목이 토를 극해줘야 편안한 삶의 흐름이 열리므로 이 사주에서 용신인 해수 중에 자리한 간목이라 할 수 있다. 갑술일주는 날카로운 칼로 상징되는 신금이 술미 형살을 이루어 예민한 성향을 지니며 정관의 성질이 강하게 발현되어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고지식한 태도를 취하는 특징을 가진다. 을목이 인성 해수 위에 자리하였으니 강사나 교사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적합하다. 다만 해수가 역마의 기운이 있으므로 정통적인 교육보다는 특정 분야, 특히 신체를 활용하는 스포츠나
부의 검도와 같은 영역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관성이 천간의 인성이 지지에 각각 떨어져 있고 그 재성이 발달한 구조이므로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같은 조직보다는 재물과 연결된 민간 교육기관에서의 활동이 더 적성에 맞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나 재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교육 형태에서 더욱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을축, 정해, 갑자, 경호. 해월의 간목이네요. 해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지지의 해자축이 방합이 되어 이루어져 있어 수의 기운이 강하니 마치 나무가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이다. 겨울에는 따뜻한 열기가 없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기 어렵다. 다행히 이 사주는 월간의 정화의 따스한 기운이 있고 이 정화는 시지의 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추운 겨울 속에서도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난로를 켜놓은 듯한 안정된 구조다. 이 덕분에 간목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겨울철 병화, 즉 태양은 제 계절을 잃어버려 햇빛이 강하지 않다. 겨울나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햇빛을 쐬기 위해 추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따른다. 더구나 겨울은 밤의 길이가 낮보다 길어 햇볕을 받을 시간도 짧다. 반면 정화는 집안에서 따스함을 제공하는 난로 같은 존재이므로 겨울에는 병화보다 정화를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처럼 정화를 갖춘 사람은 병화를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월에 태어난 간목은 해수의 지장간에 자리한 무토와 간목의 기운은 덕분에 혹독한 한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생기를 유지한다. 정화는 해수 위에 자리하지만 그 뿌리는 오하에 있으므로 쉽게 꺼지지 않는다. 한편 습기를 머금은 을목은 불에 잘 타지 않지만 운에서 목화운을 만나게 되면 간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목생화의 기운이 살아난다. 이런 구성은 목화 통명의 기운으로 작용하므로 길하다. 특히 화가 원국에 살아있으므로 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화의 운만 받쳐주면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 다만 관성인 경금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생활은 적합하지 않다. 해수는 편인으로 특수한 공부를, 정화는 상관으로 언변력과 표현력을 의미하는데 이 둘이 천간과 지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나 말, 글을 통해 하는 직업이 잘 맞는다. 후반부 일주에는 자오총의 기운이 있어 초년에 익힌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화 속에 자리한 기토와 일간의 간목이 합을 이루고 있어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와 같은 실무적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게 된다. 을목입니다. 을목일에 태어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내면은 약하여 사치, 유흥, 멋,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을목은 직물, 옷, 포장, 그림, 예술 등과도 관계가 깊다. 추진력이 약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것보다 2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사주 구성이 나쁘면 천한 생활로 일정한 직업 없이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허망한 일생이 되기도 쉬우니 자기의 주관을 살려 나아가야 좋을 것이다. 을목의 총론. 을목은 봄에는 지초, 여름에는 화초 및 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온실 속의 꽃으로 비유한다. 온기와 수분만 적당하며 어느 계절이든 자라나는 화초이다. 수가 왕성하여 뿌리가 물에 뜨게 되는 것을 꺼리고 따뜻한 곳을 항상 좋아한다. 꽃은 봄 소식을 알리는 것이므로 소식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방 시들게 되니 이별의 의미도 있다. 을목에 얽혀있는 모습은 실로 비유된다. 신경과도 관련이 있어 예민하여 신경과민, 유랑, 표류, 방종 등의 뜻도 깃들어 있다. 대개 아름다움을 추구하므로 사주에 을목이 있는 사람은 사치를 좋아한다. 또 화초처럼 줄기가 약하여 바람 부는 곳으로 흔들리는 습성도 있다. 을목은 잎이 나고 자라나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라날 것을 기준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한다. 바위나 들판, 산, 온실, 집 등에서도 꽃을 피우고 살 수 있으므로 화초의 가치는 계절을 잘 보아야 한다. 젊어서는 화려하고 인기가 좋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나 감목과 같은 결실이 없는 화초이므로 노후가 외로울 수 있다. 따라서 노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을목일주는 다른 일주에 비하여 여자는 남편과 자식 복이 약한 편이고 남자도 자식과 부인 복이 약하다. 의류, 의뢰, 을추, 죽은 화초, 사목. 축회유월은 가을과 겨울이다. 따라서 을축, 을의, 을류, 일주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죽은 화초다. 다만 가을, 겨울에 태어난 을류와 을축은 마른 풀로 여겨진다. 정화로 불을 피울 수 있게 되니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을묘, 을사, 을미. 성장하는 화초, 생목이다. 묘, 사, 미월은 봄과 여름이다. 을미, 을사, 을묘, 일주는 봄과 여름에 태어난 성장하는 화초로 본다. 을목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간목일주가 을목을 보면 간목에 가지가 난 것으로 가지가 뻗은 관상목이나 과실수에 비유된다. 을목이 간목을 보면 나무와 나무가 어우러져 있으므로 울창함을 의미한다. 간목은 고준 나무이고 을목은 덩굴에 비유되므로 고든 나무를 타고 오르는 을목은 남의 득을 크게 보게 된다. 등락의 단 병화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을목은 그늘을 싫어하고 태양을 보는 것을 원하므로 무엇이든 감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특히 겨울 을목은 간목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시상에 간목이 나타나면 2번 결혼할 수도 있다. 을목과 간목과 무토가 같이 있으면 높은 산에 덩굴이 고준 나무를 타고 얽혀있는 모습이므로 직물 사업을 하면 좋다. 을목과 을목이 만나면 넝쿨과 가지들이 작고 얽혀 필요한 태양 병화를 가리므로 반기지 않는다. 또한 수분이 부족한 계절에는 다른 화초와 부족한 수분을 공유해야 하니 싫어한다. 대운에서 을목이 오면 신경쇠약이나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이별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병화가 있으면 꽃이 피는 화초이고 병화가 없으면 꽃 피는 화초가 아니다. 병화가 어디에 있더라도 외모가 아름답다. 을목은 병화를 만나야 바른 임무를 할 수 있어 영화가 따른다.
가을에 태어난 을목일주는 병화가 드러나면 단단하게 할 결실을 얻듯이 콧방울에 탐스러운 씨앗이 열려있는 모습으로 귀한 사주 구조를 가진다. 단 여자 사주에는 가을의 관성인 금의 기운이 강하므로 힘든 일이 많다.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편을 의미하니 나타나면 반드시 보호해야 좋다. 그러나 가을에 태어나면 관성인 금이 지나치게 왕성하여 원국의 병화로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인생에 장애가 많다. 병화와 개수는 서로 떨어져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습한 목인 을목이 정화와 만나면 젖어있는 나무로 불을 피우니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나게 되어 나쁘다. 이로 인해 몸에 상처나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술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내외로 분주하게 살게 된다. 을목에게 정화는 자식인데 정화가 강하면 자식 때문에 통곡할 일이 생기고 자식이 문제로 고생할 수 있다. 자식의 행실과 성품이 불량할 수 있다. 여자인 경우래요. 겨울에 을목과 정화를 만나면 온실 속의 꽃에 비유되어 보온된 상황이니 가치가 있다.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높은 산 위에 흙에 비유되므로 무토와 함께 을목이 있으면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잡목이 된다. 외롭지만 목은 타고났다. 이기적인 성격이지만 생명력이 강해 수명이 길다.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들 혹은 논에 핀 잡목이나 야생마에 비유되어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하대를 받는다. 비록 병화가 함께 있다 하더라도 들판에 핀 많은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천대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을목이 축토 위에 앉아 있으면 첩으로 살게 되고 진토 위에 앉으면 적은 재산이라도 이룬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경금을 본 을목이 신왕하고 병화와 함께 있으면 단단한 열매를 맺은 화초에 비유하니 좋으나 화초에 열린 열매이므로 풍성하지 못하고 수명이 짧아 말년이 외롭고 고달프다. 진사오미월에 태어난 을목이, 그러니까 늦봄부터 여름까지 태어난 을목이라는 얘기죠. 을목이 경금을 보면 의지한 간목이 충을 당하여 허무해진다. 이는 경금이 서리로 인해 작물을 망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개수가 있어 상생되면 괜찮다. 상생이 안 되면 질병으로 고생하게 한다. 화의 기운이 전혀 없고 을목과 경금을 이어주는 수가 없으면 요절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부인과 자식으로 인해 힘들고 여자는 병치레를 많이 하며 고독하고 가난하다. 흔해 진사오미에 태어난 을목이면 아까 총론에서 보면은 이제 봄, 여름에 꽃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더라도 흔한 꽃이라서 인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목은 꽃과 화초의 꽃에 비유되는데 경금이 있다고 해서 열매를 크게 맺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만일 사주 왕국에 관이 없는데 초중년운에 관이 들어오면 이별이나 시련을 겪는다. 사주 왕국에서 을경합이 되어 있으면 남편의 구박으로 고생하며 불만이 쌓이다가 대운에서 정관 경금이 오면 이혼을 하거나 바람이 날 수도 있다. 그쵸. 을경합으로 하면은 여자 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남편이니까 합이 되어 있다가
정관대운이 다시 오면 그 합이 깨지거나 새로운 경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혼하거나 바람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편관이죠. 봄철에 신금이 을목과 함께 있으며 북과일에 불과한데, 신금은 가을의 성격이기 때문에 완숙한 과일인 양 착각하여 교만하게 된다. 자신이 귀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경금도 이와 같다. 을목은 신금을 싫어하는데 이는 신금이 병화를 합으로 묶어 무력하게 하고 약한 을목을 잘라내기 때문이다. 개사, 병진, 일지는 안 밝혔네요. 을목의 경진, 진월의 경금, 을목이 경금도 있고 병화로 있고 개수, 이거는 이제 병화가 개수를 봐서 병화 역할을 잘 못하게끔 하나 본데, 봄이 한창인 진월에 을목이 병화에 태양이 있으므로 아름다운 꽃으로 미입니다. 을경합이 되어 북과일인데 완숙한 열매라고 착각하니 망상과 자존심이 강하다. 꽃이 일찍 피었으나 병화를 가리는 개수가 있어 가치가 매우 떨어지므로 첩이 될 운명이다. 꽃이 일찍 피면 빨리 꺾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을목이 신앙하고 병화 없이 신금이 있으면 신금은 완숙하게 열린 곧 떨어질 열매로 여겨지나 계절을 잘 보아야 한다. 한편 신금은 낯이나 연장을 의미하므로 을목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여자에게 신금은 관성이므로 남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금이 연월에 있으면 일찍 만난 남편과 떨어져 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할 수 있으며, 시간에 있으면 그런대로 남편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금이 천간에 나타나려면 시간에 있는 것이 낫다. 을목일주가 관상인 경신을 보면 대부분 배우자 복이 없고 남자는 승진운이나 명예운이 약하다. 그 이유는 신금엔 병화가 있으면 병화를 합하여 제거하니 병신합수하죠. 태양이 없어지고 병화가 없으면 신금은 서리가 되어 을목을 시들게 하거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연약한 을목을 베는 흉환작용을 한다. 경금은 을목이 감고 올라가 의지하는 간목을 제거하여 을목이 뿌리내린 토의 기운을 빼앗고 수의 힘을 강하게 하여 춥고 습하게 하므로 병이 많고 시들게 한다.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을목이 임수를 보면 물속에 핀 수초가 된다. 습한 을목은 많은 수분이 필요하지 않다. 특별히 조우로 사용하기 전에는 임수를 싫어한다. 더욱이 병화로 꽃을 피워야 하는데 임수가 나타나면 병화가 와서 도와줄 수 없다. 그러므로 임계가 있으면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자식이 나쁘며 입맛이 까다롭다. 수는 신장과 방광에 해당하므로 그곳에 병이 많이 생기고 황달이 오기도 한다. 여자는 아이를 낳기가 어렵고 병정이 극을 당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피가 부족하기도 하다. 병정은 식상이고 식상은 자식을 의미하는데 인수인 수가 식상인 화를 극함으로 자식에게 나쁘다. 또 인수는 임계가 강하여 잘 먹어도 식상이 극을 당해 배출이 안 되니 소화가 어려워 입맛이 까다롭게 된다. 을목이 개수를 만나면 을목은 병화를 반기는데 개수가 나타나면 병화를 가리니 싫어한다. 더욱이 습한 목이 이어서 수의 기운이 필요하지 않다.
지지를 잘 보아야 한다. 수분인 개수는 진축 속에 있는 물만으로도 충분하다. 개수가 있으면 밖으로 분주해진다. 비가 오면 태양을 흐리게 하니 햇빛이 있는 곳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 임계가 천간에 나타나고 병정이 또한 천간에 나타나면 병정은 식상으로 나의 활동 무대이니 활동 무대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된다. 소득 없이 노력만 많이 하게 된다. 임계수는 지지에 있고 병화는 천간에 나타나야 가치가 높은 사주 구성이 된다. 겨울에 무토는 추위를 제거해 주니 좋으나 개수가 나타나면 무게합을 하게 되어 무토를 무용지물로 만들면 좋은 것이 반감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